나는 오래전부터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대신 문장 하나를 고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무엇을 남길지 고민한다고들 말하지만 대부분은 숫자와 서류를 떠올리고 통장과 부동산과 보험을 정리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한다. 나 역시 한때는 그 길을 따라가려 했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떠난 뒤 아이들이 정말로 붙잡게 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말의 온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겨울을 건너게 하고 어떤 선택 앞에서 등을 떠밀며 어떤 밤을 버티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 한 문장을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문장을 고르는 연습을 했다. 너무 거창하지도 너무 평범하지도 않은 꾸짖음이 아니라 방향이 되는 말, 부담이 아니라 등불이 되는 말, 그 문장을 찾기 위해 나는 내 삶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젊은 날의 실수와 고집과 두려움과 침묵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보며 내가 아이들에게 실제로 건넸던 말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건네지 못했던 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세어보았다. 돌아보면 나는 늘 보호한다는 이유로 먼저 답을 주었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먼저 길을 정해주었고, 걱정한다는 이유로 먼저 멈추게 했다. 그 모든 순간에 내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진심이 늘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늦게야 배웠다. 아이들이 넘어질까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던 그 손길이 어떤 때에는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늦추기도 했다는 사실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때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들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내 말의 모양을 바꾸고 싶었다. 남겨진 뒤에도 짐이 되지 않는 말, 선택의 폭을 좁히지 않는 말, 그러나 외롭지 않게 곁을 지켜주는 말, 그런 문장을 만들고 싶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들을 꺼내보았고 아이가 어린 시절 내게 썼던 삐뚤빼뚤한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 읽었고 학교 운동회 날 찍은 사진 속에서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때의 나는 늘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었고 지금의 나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변화가 처음에는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비로소 질문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정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재산은 분배되지만 말은 남는다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고 그래서 나는 종이에 여러 문장을 써내려갔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강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었고 항상 행복해라는 말은 다정하지만 현실의 무게를 외면하는 것 같았고 내가 늘 지켜보겠다는 말은 위로이지만 자유를 가로막는 그림자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지우고 또 지웠다. 문장을 줄이고 또 줄였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 노을이 사라지는 시간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른 문장이 있었다. 그 문장은 명령이 아니었고 약속도 아니었고 단지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손짓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여러 번 읽어보았고 내 삶의 많은 장면들과 나란히 놓아보았고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성공의 순간에도 실패의 밤에도 그 문장이 어울리는지 확인해 보았다. 신기하게도 그 문장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고 누군가의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으면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장을 한 장의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 서랍 가장 위에 넣어두었고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공개되는 순간 유언이 되어버릴 것 같았고 나는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 문장을 내 삶으로 먼저 증명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일상의 작은 장면들에서 그 문장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나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일,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도 먼저 묻고 기다리는 일, 조언을 청할 때에만 경험을 건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침묵을 선택하는 일. 나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고 대신 눈빛이 늘었고 재촉이 줄었고 대신 여백이 늘었다. 그 여백 속에서 관계는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이가 내게 말했다. 요즘은 아버지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변화의 확인이었고 나는 그 확인 앞에서 오래 고개를 숙였다. 내가 남기고 싶은 문장은 종이에 적혀 있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음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시간이 더 흐르고 나는 몸의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병원 대기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날도 생겼고 계단을 오르며 숨을 고르는 횟수도 늘어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덜 조급해졌다. 나는 더 이상 많은 것을 쥐고 있으려 하지 않았고 대신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다. 정리한다는 것은 버리는 일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방향의 중심에 내가 고른 문장이 놓여 있다는 것을, 나는 언젠가 아이들을 불러 조용히 그 문장을 건네줄 생각을 한다. 큰 의식도 눈물도 없이 그저 평소의 저녁처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눈 뒤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주고 싶다. 그 문장을 들은 아이들이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고 시간이 지난 뒤 어느 갈림길에서 문득 떠올려도 충분하다. 유산은 나뉘지만 문장은 번져나가고 번져나간 문장은 각자의 삶에서 다른 빛을 낼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고른 그 한 문장은 이렇다.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되 스스로를 잃지 마라. 이 말은 어떤 길을 택하든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기대에 눌려볼래의 목소리를 잃지 말라는 부탁이며 실패의 밤에도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다짐이고 성공의 순간에도 타인을 낮추지 말라는 균형이며 혼자 걷는 시간에도 외로움에 삼켜지지 말라는 작은 등불이다. 나는 이 문장을 남기며 비로소 안다.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읽는다. 말이 삶을 닮아가도록, 삶이 말의 무게를 견디도록,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각자의 길 위에서 잠시 멈춰 설 때 내가 남긴 문장이 바람처럼 스쳐가기를, 그 바람이 등을 밀어주기를, 그 바람이 너무 세지 않기를, 그저 한 걸음 내디딜 만큼만. 그렇게 나는 오늘도 조용히 준비한다. 숫자가 아닌 문장을, 소유가 아닌 방향을, 떠난 뒤에도 부담이 아닌 숨이 되는 말을.